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 55. 5만 원까지 60만 원이고. 근데 그래도 맛을 하남에 있는 한 굿당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동짓날을 맞아 온마지고지 한판 열린다고 합니다. 준비를 마치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굿이 시작되는데요. 운마지굿은 규모가 큰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도모할 때 좋은 운을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한 굿이라고 합니다. 흐르는 불사에 지내 불사 아니시냐. 경자년에 들어서서 문 열고 도와주자. 몸 건강하게 도와줄게. 그래도 내년에 조금은 허리도 조심하고 그냥 사업문 안 막히게 도와주고 영업문 활짝 열어서 금전가락이 굿당 한가운데서 제갓집을 위한 온마지굿을 열심히 진두지휘하는 한 여인.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구룡암인데요. 제자의 굿을 도와주기 위해 열일 마다하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지금 있는 꽃대신이라고 해요. 혹시 구룡암 선생님과는 알고 지내신 지 몇 년 되셨나요? 7년이요. 7년. 예. 그럼 혹시 구룡암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인연을 좀 맺으셨나요? 저 처음 신고 살 때 저한테 신 받아주신 분이에요. 운마지굿을 구룡암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던 이유는 뭔가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요. 손님들이 일단 한번 일을 하고 나시면 너무 좋아를 하고 잘 풀려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재수를 많이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일을 너무 성심성의껏 잘해주시니까 선생님 아니고 딴 사람에는 성이 안 찬다고 봐야죠. 꽃대신의 말처럼 제자의 일이지만 자신의 일인 것 마냥 구룡암은 성심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에 안 찬다는 꽃대신의 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신령인 덕이야. 그러니 아무쪼록 승타롭게 도와서 구서럽고 이서럽고 말 안 해봐. 이정성 맞으시고 저번뿐에 정말 저기 뭐야. 사슬을 세워 신령님이 굿을 잘 받으셨는지 확인도 단단히 받는 구룡암. 나 오늘은 이정성 받으시어서 난나게도 도와주고 빛나게도 도와서 이거를 세워줄까나 말아줄까나 세워주세요. 구룡암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힘을 써준 덕분에 동짓날 온마지굿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굿을 좀 지켜본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굿이라고 해서 좀 무서울 것 같은 기분들이 있는데 좀 그것보다는 흥이 나고 그리고 기분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마지굿 하셨는데 앞으로 좀 좋은 운을 좀 많이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좀 기분도 좋아지고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깜짝이야. 어디서 오셨어요? 다시 한번 소개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구룡암입니다.
제자분 운마지굿을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잘 마치신 것 같은가요? 잘 됐어요. 지난번에 진옥이굿이라 그래갖고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를 갖다 진옥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진옥이 하고 나서 이제 운마지 정상이라 두 번째 굿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굿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또 두 번째 굿이 하나 남았어요. 그거는 좀 아가씨인데 그 사람도 아가씨인데 좀 테마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굿이에요. 굿을 하나 더 하신다고요? 네. 하나를 더 하는 걸로 잡아놔갖고 하나 더 해야 돼 이제. 그럼 선생님 하루에 굿 2개 하면 안 힘드세요? 힘들지. 안 힘든 게 어디 있어. 다 힘들지. 나 오늘 어떻게 일정이 바빠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지. 테마굿은 그것도 제자분의 굿인가요? 아, 제자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뭐 어떻게 하게 돼갖고 그 친구가 놀러 오게 돼갖고 이제 그 일을 띈 건데 제자 굿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막 굿이 하나 끝났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그 두 번째 굿은 혹시 언제 시작하나요? 한 조금만 때 이제 식사 준비하라고 내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늦은 점심을 먹어요 저희는.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그 밥 먹고 우리는 그렇게 뭐 놀고 뭐 이러지가 않으니까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혹시 구룡암 선생님 아시나요? 아, 여기 자주 오시는 선생님이세요. 혹시 얼마나 좀 자주 오시나요? 예약이 꽉 찰 정도로요. 그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은 최소 20일 이상? 그게 다 그 구룡암 선생님 예약인 거 아니면 제자까지 포함인 건가요? 제자분들도 있고요. 선생님 일도 당연히 많으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오전에는 뭐 하루에 뭐 아침 일하고 저녁 일하고 그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정도로 자주 들어오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렇게 자주 오시면 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곁에서 지켜본 구룡암 선생님은 평소 어떤 무당이신가요? 제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제갓집들이 왔을 적에 항상 올 때는 뭐 그렇다고 쳐도 갈 때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갈 수 있고 좋은 얘기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바쁘지만 그만큼 주위 평판도 좋은 구룡암. 이날도 오전에 하나, 저녁에 하나, 하루에 2개의 굿을 돌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성이 모자라지도 공을 덜 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혹시 신의 길을 걸으신 지는 몇 년 되셨나요? 올해가 32년째예요. 32년 동안 네. 혹시 제자는 몇 명 정도 되셨나요? 내 32년 경력에 비해서는 제자를 많이 안 내는 편이야. 제자를 내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어. 그래서는 제자는 많이 안 내고 이제 원래 있는 제자들 관리만 많이 하지. 그럼 현재 지금 제자는 혹시 몇 명? 지금 현재는 제자 많죠. 10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관리하는 제자는 한 10명, 9명, 10명? 한 10명 좀 넘는 것 같아. 오늘도 제자분 일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평소에도 제자분들이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혹시 다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다른 데 일도 가니까 다 도와주지는 못해요. 다 도와주지는 못하고 이제 제자들이 대신 스케줄을 맞춰주지 이제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스케줄을 못 맞춰줄 때는 다른 사람하고 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스케줄을 맞춰서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있다고 봐야 되나? 하여간 그래요. 조금 바쁜 편이지. 그럼 선생님 말씀은 스케줄에 맞는 한에서는 다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유 그럼요. 다 해주죠. 다 해줘야지. 그거 나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줘야지. 그러니까 하는 날까지는 해요. 이제 최대한 열심히. 내일은 없어. 오늘만 열심히. 그냥 선생님이 바라보기에 구룡암 선생님은 어떠한 무당이신 것 같은지. 대개 보면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이 겉하고 속하고 틀리신 분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뒤에서는 또 안 그런 척. 그러고 겉하고 속하고 틀리신 분이 너무 많은데 구룡암 선생님은 숨김도 없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편한 선생님이세요. 그냥 속임도 없으시고 있는 그대로 제자들 전부 다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선생님 따는 제자들이 끝까지 가는 제자들이 있지 중간에 거의 끊어지는 제자들은 없다고 봐요, 저는. 색깔도 곱고 다양한 재물들이 정갈하게 상으로 올려지는데요. 이제 곧 퇴마굿이 시작되나 봅니다. 한편 구룡암은 퇴마굿을 하는 제갓집과 마주 앉아 얘기 중인데요.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굿이다 보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테마 무술 혹시 어떤 이유로 하는 건가요? 그냥 테마라고만 딱 볼 수가 없고, 저 친구가 이제 우울증도 있고 또 조울증도 좀 있어요. 그래서는 조금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저 친구가 신가무리가 많아, 신기가 많아서 이제 그 할머니는 모셔주고 업으로다 장사를 하니까 업으로다 모셔주고 신은 이제 모셔주면 안 되잖아. 아기가 어리니까. 그래서는 될 수 있으면 신 안 받게 해줘. 우리는 안 받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다니는 혼백들, 이제 자살한 혼백들, 이제 뭐 할머니 혼백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가실 분은 가셔야 돼.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같이 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보내야 돼. 근데 이제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마를 해서 보낼 사람 보내드리는 거지. 할머니 찾아보자. 응? 복합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제갓집. 아직 젊은 그녀를 위해 구룡함은 최선을 다해 제갓집에게 붙은 혼백들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응? 불쌍하고 앉아도 내가 대감 업으로 앉아도 되니까 할머니 업으로 앉으셔야 돼. 옛날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할 때 모습이 보여. 할머니가 우시는 거야. 누가 우는 거야. 할머니 가시라니까 서운해 할머니. 응? 몸주에서 그만 떠나라고 하자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아무래도 할머니 혼백이 떠나기 싫은 모양입니다. 몸주에서만 떠나려는 거야 할머니. 대감으로 앉혀놓는 거야 할머니. 대답을 해보셔봐. 할머니 가기 싫어서 그래? 할머니 가기 싫어서. 응. 할머니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 안 내쫓아. 할머니 왜 내쫓아? 할머니가 업인데. 할머니가 여기 몸에 있으면은 이 자손남이 신바디야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냥 업으로 앉아. 장사 업으로. 그래도 여기 있을 거야? 아예 가라는 게 아니라 업으로 앉으라며 혼백을 나가실 거야? 설득하는 구룡함. 하지만 설득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야? 몇 년 있다 모시라 그러고 지금은 장사만 하라 그럴까요? 그러래. 할머니 그러면은 여기 물에 빠진 이 양반이나 좀 내보냅시다. 할머니가 나가게 내쫓아 주셔. 응? 알았지? 갑시다. 응. 됐어. 나가지 않으려는 혼백과 내쫓으려는 구룡함과의 싸움. 나쁜 걸 내쫓는 거야. 그 전쟁통에 제갓집은 괴로운 소리를 내뱉는데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보내는 거야. 물에 짜라 빠지는 사람. 할머니 내보낼까 봐 애기랑 지금 애기까지 있어.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저거 내쫓지 마. 할머니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내보낼 거야 할머니. 그 사람만 내보내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여기 계시고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내보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달래보는 구룡함.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셔. 괜찮아. 살살 할머니 살살 이렇게. 이 사람이 악신이라서 안 나가는 거야 경아야. 갔다가 안 나가는데 해야 돼. 이게 악신이라니까. 너 안 나오면 죽여. 나와라. 이게 어디 신처럼 꿀값을 떨고 지랄이야. 네가 할머니라고? 이게 어디다 그냥 받아주니까 그냥 빨리 나와. 나가 얼른. 할머니 혼백인 줄만 알았더니 아무래도 아니었나 봅니다. 악신에 맞서는 구룡함의 언성도 점점 높아지는데요. 그에 반항하듯 제갓집의 비명도 높아집니다. 얼른 나가. 정신 차려봐. 할머니 말 들어. 이 사람 내보내야 돼. 알았지? 그 사람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 다 토해갖고 내놔야 돼. 알았지? 울지 마. 나가라 그래. 울 게 아니라 나가라 그래. 네가 살아야지. 그치? 할머니가 너 그랬잖아. 이거 해놓고 장사 잘 되게 했어. 문서도 늘려가고 내가 좋은 남자한테 해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일어나. 계속되는 설득에
이제 좀 진정이 된 듯도 한데요. 정신 차려. 너 신발일 거야? 그러니까 나가. 들어. 혼백이 여간 끈질긴 게 아닙니다. 나가. 싫어? 싫어 왜 싫어? 왜 싫어? 말해봐. 왜 안 나갈까 얘기해봐. 이게 왜 안 나갈라 그래? 모르겠어. 안 나간대? 안 나간대? 아니 죽은 사람이 왜 여기 들어가서 안 나간다는 거야? 얼른 나가. 억지를 빼면 너 죽어 이제. 얼른 신장님이 여기 치면 얘 아파. 너 나가 얼른. 나가라 그래 경아야. 나가. 경아야 나가라. 나가. 크게 나가 그래. 크게. 나가 그래. 그렇지. 할머니가 아니고 그 귀신이 자꾸 할머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억울하다 이거야. 나는 못 가겠다. 난 너랑 같이 살겠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이 몸에 붙어서 너 시집도 못 가. 맨날 물어야 돼. 나중에 이제 경아가 돈 벌어갖고 이 양반 영혼 결혼식 시켜준다 그래. 응? 결혼시켜줄 테니까 갑시다. 이게 초등학교 더는 때 지체할 수 없는 일. 의식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는데요. 나가라 얼른 나가 얼른 누르면 아파 다쳐 나간다 그래 나가자 그래 빨리 포기했어 가 그래 소리 질러 나가 그래 얼른 어떻게 가라 그래 아파요 빨리 가라 그래 얼른 그렇지 가라고 얘기해 그렇지. 한 번만 더 하자. 나가. 나갈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응? 나갈 거지? 가서 영혼 결혼식 시켜줄 거야 알았지? 나가 응? 그래 뱉어. 나가 그래. 나가 해. 얼른 나가라 그래 다 됐어. 옳지. 잘했다. 아이고 드디어 혼백이 나가나 봅니다. 긴 시간 진을 빼놓더니 그래도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 다행입니다. 고생했다. 테마 의식은 끝났는데 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자기도 모르게 안 간다 그러고 막 할머니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우는 거를 볼 때 어땠어요? 애기 같았어요? 어른 같았어요? 이 우리 PD님이 봤을 때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른 같진 않았거든요. 그쵸? 그게 뭐냐면 애기가 실렸었거든. 물에 빠져 죽은 게 애기야. 애기라서 안 간다 그러고 막 울고 그런 거야. 엉엉 울고. 어른 같으면 안 간다고 랑당 부르고 그럴 텐데 그게 누구냐면은 나이가 몇 살 안 먹은 어른 애기야. 어른 애기가 실려서 안 간다 그러고 자기가 할머니인 척하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는 잘 됐어요. 그리고 또 살해자가 얼굴이 이제 피부가 약간 허했었는데 혈색이 돌아올 정도로 좋아졌어. 그랬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됐어요. 또 그다음에 자기도 자기가 이게 왜 그런가 싶을 정도로 너 거짓말했니? 진짜로 했니? 그랬더니 정말 선생님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하기서 지가 돈 내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자기도 만족한다 그러더라고. 너무 좋다고. 하여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맨날 중내 산에 그리고 막 힘들었거든. 그래서 조울증에다 우울증도 있었어요. 근데 잘 됐어요. 이런 식으로 테마를 좀 자주 하는 편이신가요? 가끔 해요. 힘들어서 못하고 기가 다 빠져서 못해. 저렇게 이제 불쌍하니까 한 번씩 해주는 거지 그렇게 안 하지. 힘들어서 내가 기가 빠져서 못해. 너무 힘든 작업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거 테마를 한 번 하고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테마를 하고 나면 솔직히 좀 어떤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멀쩡하게 살으니까 보람 느끼죠. 또 저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래요. 제자도 허주가 잔뜩 씌어가지고도 못 풀리는 제자들 많아요. 그 테마 해갖고 보낼 사람은 보내고 또 신으로 받아줄 사람 받아주면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기 아까 오늘 구대 참가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했어. 나랑 같이 일을 하니까. 내가 뭐 내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친구들은 더 잘 알아. 왜냐면 나는 직접 하지만 쟤네들은 다 옆에서 봤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은 뭐 가짜예요. 테마가 뭐 짜고 하는 거에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오늘 저기 우리 피디님이 봤을 때 그게 어때요? 그 가짜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갖다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어. 응? 그러니까 저거를 본 사람들은 직접 옆에서 당한 사람들은 어우 이거 진짜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안 본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그거 다 짜고 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해주고 욕먹으니까 그런 구설 듣기 싫으니까 안 해. 안 하지 잘. 말은 그렇게 해도 고통 속에 몸부리치는 사람을 그냥 보고 못 넘기는 굴용함. 이번에도 한 사람을 구해줄 수 있어 내심 뿌듯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굿 의식이 끝이 났는데 기분 좀 어떠세요? 편해요. 편해요. 속 후련하고. 원래 그전에는 좀 어떤 게 좀 힘드셨나요? 좀 답답한 게 좀 심했어요. 좀 안 좋은 생각 좀 많이 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생각 좀 많았어요. 그 선생님들한테 약간 감사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잠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생각 안 하고. 그전에는 너무 잡생각도 많고 잠자기 되게 힘들고 좀 안 좋은 꿈도 많이 꾸고 그랬거든요. 저 때문에 힘들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속 편해져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며칠 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신당에서 구룡함을 다시 만났습니다. 신당 안에서는 손님을 맞은 구룡함이 한창 점사를 보는 중이었는데요. 올해 프리랜서라 그랬죠? 올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나는데? 새롭게 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터졌던 작년에 것 중에. 터졌던 거 중에서 하나가 이어지는 게 있어. 그 중에 3개가 있을 거야. 오, 맞아요. 3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당신한테 연결이 될 거야. 크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글쎄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떤 게 하나가 당신한테 연결되는 게 있어. 제가 이제 그 개인회생을 하고 있어요. 개인회생이 이제 올해 끝나요. 그거 이렇게 무탈하게 잘 끝나는지. 이제 올해는 관제 구설이 들었으니까 올해 9, 10월 달이 돼야 돼. 그때 9, 10월 달이 되면은 잘 지나가요. 8월인가 9월 달이 다 끝나거든요. 올해는 천없어도 봄에는 안 되고 9, 10월 달이 돼야 그러니까 올해가 가야 올해는 당신이 뭐든지 다 마무리가 되는 애야. 그래서 내년이 되면 뭐든지 또 다시 시작하는 애 운명이 들었어. 괜찮아. 그런데 원래 본인은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 괜찮으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좋잖아요. 그래 작년보다 올해가 좋지. 최악이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재작년부터가 본인은 운이 나쁜 운이 들어와 있었어. 재작년 가을부터 수전에서.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잘 넘어가고 있는데. 작년 정말 업체 많이 밀렸거든요. 살려고 발악했거든요. 아유 작년에 가을에 철들었지. 봄에까지만 해도 좀 괜찮겠지 생각해서 자존심 내세웠는데 여름 때부터 고개 숙이기 시작해서 가을에는 팍 숙였지. 자존심 다 버렸지. 맞아요. 진짜 진짜 다 다녔어요. 정말. 본인은 사실은 무서운 게 없었잖아. 맞아요. 늘 팀장 이런 것만 맡고 무서운 게 가르치는 것만 없었잖아. 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알죠? 무서운 게 없었다는 게 어떻게 알아요? 본인 사주가 그래. 본인은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았거든. 그랬는데 이제 조금 한번 금전으로 한번 저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무서운 게 조금 생겼어. 나 이제 돈도 벌어야 되겠구나. 돈도 벌어야 되겠구나. 또 이제 내가 명예욕도 생겨야 되겠구나.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잠깐 이제 힘드는 거니까 괜찮아. 우와 너무 좋은 편이다. 잠깐만 힘드는데 지금 이제 괜찮아 이제.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구용함 선생님께 점사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여기 알게 되신 건가요? 친구가 되게 용한 곳 있다고 해서 새해 맞이도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혹시 어떤 고민 상담을 좀 하셨나요? 주로 돈이에요. 돈이랑 제 직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물어봤어요. 그러면 점사 보시고 난 소감
작년 거를 다 맞추셨어요. 제가 여름부터 정신 차리고 가을부터 바싹 고개 숙이고 이랬던 것까지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이어졌던 일들이 다 괜찮게 자리 잡는다고 해가지고 한 3개 정도가 꾸준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라는 부분들이 제가 늘 갖고 있던 거라서 조금 조심해봐야 될 거. 그래도 좋은 건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는 거에 희망을 얻고 갑니다. 보통 하루에 점사를 좀 몇 번 정도 보시나요? 점사 한 서너 명 정도 봐요, 지금은 현재.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못 봐드리니까 한 날 나를 모아서 10명을 한꺼번에 줄에 보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2번 정도 한꺼번에 날짜를 잡아서 보고 나머지는 또 이제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만약에 점사를 한다 그러면 오전에 봐야 되는데 오전에 일찍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9시부터 1시까지 점 보니까 서너 명이서 이렇게 딱 보고서는 하고서는 오후에는 일을 가죠.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고민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건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새는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이 신명 때문에 제자가 오는 거야. 어제는 밤에 전화로 점을 봐줬어요, 잠깐. 막 밤에 일 갔다가 저녁에 이제 집 앞에 다 왔는데 울고불고 전화가 온 거야, 살려달라고. 그러니 막 울으니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전라도 군산 쪽에 사는 여자분이신데. 근데 뭐냐면 다 이렇게 요새는 막 신 때문에 또 제자가 제자한테 점을 보러 오는 거야. 선생님 저 신을 잘못 받은 거 같아서 오는 사람 뭐 내모셔야 되나 계속 해도 되나 막 이런 사람들이 점을 보러 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신을 너무 난무하게 받아준 거야. 선생님들도 이 사람이 신을 불릴 거라고 생각해서 받아줬겠지, 신을 못 불린다 그래서 받아주는 신엄마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맥을 못 찾은 거야. 신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신을 받아놓은 사람도 있고 또 불리지 못할 신을 앞세워가지고서 주부를 못 찾아가지고서는 헤매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을 요새는 한 며칠째 계속 그런 사람이 오네요, 요새는 또. 다른 고민을 해결해준 손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한 가지 더 있을까요? 얼마 전에 구탄살인 사례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잘 나갔던 애야. 근데 고등학교 때 탈선을 해가지고서는 대학을 못 가고서는 시집을 일찍 간 거야. 남편도 그렇고 또 애는 낳고 무료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혼율이 많아요.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어려서 멋모르고 결혼하고 멋모르고 애기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애는 크고 나는 늙어가는 것 같아서 우울증 오고 막 바람 피고 이혼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갖고 그 친구를 갖다 이제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다가 재수처까지 하면서 구술하면서 다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얘가. 자기가 그런 거는 얼굴은 정말 천사같이 생겼어. 걔가 짱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야. 그러니까 지도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점 보러 다녔지만 엄마 따라 굿도 많이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라 그러면서 그러니 너는 이놈아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따끔하게 했더니 그러고 나서는 아 정말 신이 있는 거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해갖고 그 친구는 술을 그렇게 먹었거든. 근데 그날 굿하고 나서 술도 안 먹고 괜찮아. 구룡함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신당에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손님 오실 거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봉천동에서 온 김윤기미입니다. 봉천동이요? 네. 그럼 여기 용인인데 봉천동에서 용인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 친구 소개로 해서 지금 점을 잘 본 데가 있다 그래서 점을 보러 왔어요. 봉천동에서 용인까지 올 정도면은 좀 큰 고민이 있으셔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고민 상담하러 좀 오셨나요? 제가 지금 이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애들이 지금 어떤지 그것도 있고 지금 이혼하면서 제가 직장을 다녀야 돼서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다 한번 여쭤보러 왔어요. 일찍도 움직이셨네. 네. 네.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오셨어? 제가 요번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만나는 분이 있어서 혹시 그분하고는 안 돼. 음, 그 사람하고 별로야. 별로예요. 본인은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응,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를 올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왔을 거야. 근데 본인도 알고 있어 그거. 본인도 나는 지지리도 남편 복이 없구나. 부모 덕이 없으려니까 형제 덕도 없고 자손 덕도 없고 그나마 남편 덕도 없구나 이 생각을 해 본인은. 맞아요. 본인이 그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나한테 올 때는 혹시 이 사람은 좀 괜찮을까 싶어서 내 별로야. 미안하지만 근데 본인은 내가 아니라 그래도 살아. 본인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본인은 가물이 높아 우리처럼. 어디서 옛날에 뭐 모시지 않았어요? 저희 큰할아버지가 무속인이셨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야. 본인도 여기 점 뭐하러 왔냐 그래 할머니가. 너 좀 네 점 네가 치고 있는데 뭘 볼겠다고 여기 왔냐. 응?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따라다녀. 본인도 알고 있잖아 그거. 네. 그치? 본인도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봐서는 본인이 뭐라도 모셔놨었어야 돼.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까지는 못 받고는 있었어요. 신가물이야. 이게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인데 작년부터 치고 들어왔어. 남편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지금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남자가.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먼저 잘 돼야 남자도 있는 거지 안 그래? 맞아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우리 같은 사주를 지녔기 때문에 뭐를 해도 레이다망에 자꾸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만나도 별 볼 일이 없고 또 내가 취직을 해도 또 걔도 길게 못 가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취직하는 일이 생기고 올해는 남편하고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9년 됐어요. 19년 돼. 벌써 오래 살았다. 네, 남자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어. 왜냐면은 본인 사주에 벌써 했는데 당신 많이 참고 살았어. 많이 참고 이렇게까지 살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 그치? 속이 터져 죽는다 정말. 속이 터져 죽어. 애나 같으면 두들겨 패기라도 하지. 응? 능력도 없는 사람 응? 본인이 모시고 살았냐고 고생했다. 네. 응?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는 답이 안 나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올 땐 내가 그 사람한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대고 있어. 그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내가 사주가 높아서 그러는 거야. 저희 지금 아들하고 딸이 지금 이혼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면서 딸이 지금 돼지거든요. 14살짜리? 네. 얘는 사주가 세다. 그러니까 걔가 지금 조금 요새 안 하던 짓들을 좀 많이 해서 할머니도 나도 지금 얘 때문에 지금 고민이 좀 많거든요. 지금 누구하고 살아요? 할머니하고요. 친정? 네. 애들이 요새는 뭐 사춘기라고 다 그러는데 얘가 지금 엄마네는 이 딸이 엄마한테는 문제야. 딸이 아버지 성향을 많이 닮은 거. 네, 맞아요. 똑같아. 아들은 그래도 닮았다 그래도 좀 묵직한 데가 있는데 쟤는 아버지 성향을 많이 닮아서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싫은 게 막 이게 나타나. 성격도 그렇고. 맞아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있고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한데 공부를 안 해. 안 해요. 얘는. 그리고 지는 지가 입고 싶은 것만 입어야 돼.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걔가 문제가 되는 거야. 엄마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 끼가 많으니까 누가 그 애한테 데려가는 거야. 네. 그래서 엄마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돼. 아셨지? 네. 그냥 전 본다 그래서 허투루 듣지 말고요. 딸 때문에 본인이 나는 괜찮아.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내가 얘 때문에 속상해.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돼. 지금 나이가 어린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하고는 내가 100%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나마 지금은 의지가지는 되는데 네.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는 친구처럼 하는 거는 괜찮아. 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결혼을 해서 내 대주로 앉혀놓는 건 안 돼. 아셨지? 본인이 작년보다는 일거리가 그래도 괜찮은데 올해는 조금 답답한 후다.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돼. 아셨지? 네. 응. 그래. 지금 막 점사 보고 나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고민은 좀 해결될 것 같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셔갖고 말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심하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네.
손님이 돌아가고 네네. 나서도 네네. 불용함은 그녀를 찾는 전화에 쉴 틈이 없었는데요. 아, 그 순위를 10일을 잡아주면 안 돼. 조금만 일찍 좀 잡아주면 안 돼? 어떤 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룡함이 바쁘다는 건 확실합니다. 좀 많이 바빠 보이세요. 네네.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일이 많이 좀 늘거나 전화가 좀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전화도 많이 와서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원래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는 바쁠 때는 막 10개 정도도 밀려져 있을 때가 있고 굿이.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없을 때는 또 없어요.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렇잖아. 그치? 근데 대체적으로 스케줄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이런 말하면 또 욕할 수도 있어. 그런데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면은 그냥 그래요. 그냥 나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 비해서 이제 다른 사람 운이 좋은 건지 나쁘지는 않아. 스케줄이 나쁘지는 않고 그냥 괜찮아요. 손님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꾸준하게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잖아. 내가 보는 각도와 그 사람이 보는 각도가 틀리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 그냥 나는 돈이 없다 그래서 왜 보살댁에 간다 그러면 불편하잖아. 돈도 갖고 와야 되잖아. 촉값도 줘야 돼. 쌀값도 줘야 돼. 그치?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보살집에를 돈이 없는데 못 가서 어떡하지 이런 신도도 있었어 그전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돈이 없어서 법당을 못 온다고 생각한다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보살집 댁에 가면은 돈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절에는 그냥 가서 1,000원만 내도 10,000원만 내도 그냥 편한 데인데 절에는 왜 보살집은 가면 꼭 돈을 갖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자기 공 닦는 거이긴 하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또 없어. 그렇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냥 나는 그래.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달라 그래. 돈을 더 내놔라 네가. 그런데 없는 사람한테는 야, 너 우리 집에 올 때 돈 안 갖고 와도 돼. 그냥 와서 내가 없어도 인사하고 가. 여기 절이라고 생각하고 가거라. 그랬지. 그냥 우리 집에 뭐 나도 사람인데 돈 많이 주면 좋지. 그치?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돈이 없어도 다니는 곳이어야 돼. 우리 집은 대체적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하는 집이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래서 오래된 신도들이 많이 있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무당. 구룡함은 30년 넘게 그런 무당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스케줄표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그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 혹시 신은 몇 살 때 좀 받으셨나요? 지금부터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니까 32년 되나 봐.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 이만큼 왔나 모르겠어. 지금 따져보니까 오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응?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제 올해가 32년째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솔직히 그냥 가고 싶다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있으셔서 갔을 텐데 어떻게 다 일반적으로 다 무속인들은 다 똑같아. 내가 이제 상담도 해보고 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보고 나도 상담도 해러 다녔을 거 아니야. 어린 나이에도. 나는 신엄마가 없어요. 그냥 무불로 터서 신엄마가 없이 그냥 말문이 터서 이걸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할머니가 이걸 하셨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름만 대면 진짜 유명한 무속이냐 우리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는 한의원을 하셨어요. 한의사. 나는 남대문에서 태어났거든. 국밥 장사를 해서 우리 엄마가 돈을 많이 벌었어. 친정엄마가. 그런데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 친정엄마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우리 엄마가 아기만 낳으면 죽는 거야.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니까 8남매를 낳아서 나 하나 사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우리 집에 동자가 많아.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자식이 죽으니까 안 해본 게 있겠어? 돈은 많이 벌으니까 국밥 장사를 많이 벌어서 우리 친정엄마가. 그거 안 해본 게 있겠냐. 우리 엄마 지금 열채 팔아먹었대. 무속인 안 되려고.
그래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아주 그냥 무속은이라 그러면 머리를 흔드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는 그러지 말고 당신이 공도 들여먹을 만큼 다 들였으니까 다 우리 이제 성당을 다니자라고 성당으로 싹 다 옮겼어. 싹 다 옮기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얼마 안 있다가 벌전을 맞으셨는지 어쨌는지. 그래갖고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그러고 있다가 나도 성당을 다니다가 이제 우리 집에 아무도 공들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덜렁 남았는데 내가 뭔 지랄을 할겠어. 결혼은 했고 사모제 지내고 집에 와서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엄마 아버지 남동생이 저 대문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눈으로 다. 그래서 내가 미친 거야 이런데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넋이 들어온 건데 그때는 그게 그건지를 모르고 내가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는 막 가서 정신과 약도 막 먹고 저녁에 잠을 안 재우는 거야. 엄마 아버지 남동생을 한날 1시에 내가 잃었어. 그래서 그때 연탄가스를 맡아서 그래서 엄마 아버지 한날 1시에 잃고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성당을 다녀갖고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시다. 가는 곳마다 점을 보면은 다 신을 받으려는 거야. 할아버지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모시게 됐지. 내가 이제 이렇게 무불통신으로 신이 왔을 때 네네. 가족이나 주변 지인 분들이 선생님을 좀 잘 받아들여 주셨나요? 아니면 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나는 뭐 그다지 뭐 거부하고 또 우리 집 식구들이 뭐 싫어하고 이러질 않았어. 왜 그러냐면 나를 믿었지. 내가 이제 우리 친척 언니도 내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 네가 워낙에 잘하는 애인데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느냐. 난 너를 믿는다. 우리 집은 다 성당 다닌다 그랬잖아. 그래서는 괜찮다고. 좀 알아서 잘하라고 그랬지. 평범했던 지난날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무당으로 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구룡함은 운이 좋은 편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평범한 삶이 그리운 적이 있진 않았을까요? 이 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에서 후회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좀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도 글쎄 나는 모르겠어. 그냥 할아버지 모시고 이 길을 가면서 그냥 세월이 이만큼 올 때까지 뒤도 안 돌아봤나 봐. 물론 이제 더러더러 이제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울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 삶 자체가 희노애락이 있는 게 삶이잖아. 어느 가정마다 뭐 내가 괜찮으면 자식이 그러고 자식이 괜찮으면 남편이 그러고 그렇듯이 나도 똑같은 그런 일을 겪고 다 살지. 하지만 내가 이제 신령님을 모신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좀 혜택을 받지. 내가 신을 모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다시 되돌아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난 안 해봤던 것 같아. 난 그냥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 또 내가 만약에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또 나한테 기회가 재어진다면 나는 또 종교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후회는 없으셔도 슬픈 적은 있을 것 같아요. 좀 제일 슬펐을 때. 언제 슬펐느냐면 이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남편도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북 사람이라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엄마 아버지도 그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해서 뿌려갖고 산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하나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뿌리고 내려오면서 어떤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나중에 성공을 하면 여기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터를 그리고 내가 나온 사람이 어려서. 그때도 그러니까 내가 좀 독한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한 번을 거기를 안 갔어. 제사는 내가 지나는데 화장터를 한 번도 안 간 거야. 그런데 내가 성공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처음으로 찾아갔지. 거기 화장터를. 갔더니 화장터가 옛날에는 시골처럼 생겼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 뿌렸던 그 산에 그냥 가서 술 한잔 따라 놓고 인사하고 그냥 그러고 왔지. 이 일 하시고서 제일 기쁘셨을 때. 그러니까 직업 여성이
몸 파는 직업 여성이야. 그래갖고 거의 정말 마약 아닌 마약처럼 그냥 약을 달고 사는 사람이야. 마약이 아니라. 그래갖고 몸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뭐는 안 해봤겠어 그 친구가. 그치? 굿도 해보고 뭐는 안 해봤겠다. 우연하게 나한테 오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나한테 왔을 때는 돈도 다 까먹었지. 뭐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내가 테마를 3번을 했어. 그 친구를. 테마를 3번을 하고 해가지고서는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래서는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여럿해요. 그래서 많지. 30년 동안을 했는데 희노애락이 왜 없겠어. 별별 사람이 다 있어.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별 사람이 다 있어. 옛날에 명다리를 받아서 어려서 명다리를 받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꾸준하게 다녔어. 그래갖고 아기가 대학교 갈 때도 다니고 이제 다니고 했어. 그 친구가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아서 우리 집을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또 좀 세월이 참 빠르구나. 참 많이 갔구나.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던 옛 기억을 되새겨보면서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 구룡암. 신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못했겠죠. 무당이 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녀는 아무리 바빠도 평소 신을 모시는 일만큼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혹시 선생님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신가요? 저녁에 자시의 기도 많이 해요. 자시 기도를 하죠. 예.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와서 이제 가족들도 빌고 신도 빌고 이제 나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 이제 저녁 기도를 많이 하죠. 또 신령님한테 저녁 기도를 주로 많이 하지. 또 아침에 이제 가면서 이제 잠깐 인사하고. 가시는 기도터 어느 곳을 좀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저는 대구 팔공산을 많이 가요. 대구 팔공산에서 인연을 맺어갖고 또 할아버지 받을 때 대구 팔공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대구 팔공산 기도를 많이 가죠. 주로 기도하실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세요? 기도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기도를 하지. 어떤 거를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기도가 맨날 해주면 기도만 하게?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잘못한 거 그냥 다 사하여 주십시오가 첫째 기도야. 내 반성을 먼저 해야 신령님도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게 있고 제가 몰라서 지은 죄가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지. 맨날 뭐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신령님이 다 주나. 그럴 것 같으면 나 부자 되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많이 하지. 또 내가 자아를 많이 하는 편이지. 고요한 신당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구룡암. 오늘도 자신이 몰라서 지은 죄가 있다면 부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매일 하는 기도. 때때로 산도 가야 되고 바다도 가야 되는 기도. 귀찮고 가기 싫고 하기 싫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산도 되게 평탄하지 않고 되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가기 싫었던 적은 없으세요? 아, 왜 없어. 어떤 날은 기도를 간다고 딱 약속을 해. 비가 너무 막 와. 아,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럴 때도 있잖아. 그래도 가. 약속을 한 거니까 나는 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어떻게 기도 가자 그래갖고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밤이야. 일 끝나다 보니까 막 11시 돼. 그래도 가서 향 하나 딱 켜고 오더라도 또 가. 애들 기도하라고 해놓고 나는 향 하나 켜고 차에 가서 잘 망정. 그래도 가. 3시간 반을 달려서 지리산을 갔는데 가서 향 하나 켜고 30분 기도하고 다시 오는 거야. 그래도 가. 약속이니까. 가서 기도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내 뜻을 보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 기도회 가기 싫을 때가 없어. 추울 때. 이제는 꾀가 나지. 젊어서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꽤 나니까 힘들어. 근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고 싶은다고 또 마음대로 기도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요새는 바쁘다 보니까 또 옛날처럼 기도를 많이 못 가잖아.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가는 거야. 막 무조건 가지. 나이가 들어서 예전보다 고달플 때도 있지만 신령님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는 구룡암. 또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는 그런 사명을 지키며 사는 그녀에게
무당은 천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꿈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꿈이 있다면 이제 후배 양성하는데 좀 더 내가 선생님으로서 자질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있다면 이제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와주는 거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희망 사항이 있지 많이. 그래야 내가 안 아파야 또 제갓집도 또 기도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아프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제자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은 건강해야 된다. 제자가 건강해야 귀신도 보는 거야. 귀신한테 휘둘려.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난 아주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목표가 있다면 이제 좀 더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이제 좀 더 넓은 데다가 학원을 좀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지.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멀었고 바빠서 할 수도 없어 그걸 갖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1:1 교육만 하고 있지.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어떠한 무당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야, 아까 말했잖아. 아, 참 괜찮은 선생님이시다. 또 그분한테 참 배워서 내가 잘 배웠다. 참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참 그 안타까운 사람이 가셨다. 아깝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여생을 후배를 양성하는 데 바치고 싶다는 구룡암. 다른 일은 몰라도 제자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서는 스승. 덕분에 24시간이 모자란 무당 구룡암은 이미 제자들에게 참 괜찮은 선생님일 것입니다.